40대 이상 여성분들은 엑스레이 이렇게 눌러서 찍는 엑스레이 말고 까지 꼭 해주시고요. 저는 또 한번 정확히 찍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새해라서 다들 건강검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떤 항목들을 넣으면 좋을지 약사님이 추천해주세요. 진짜 건강검진을 정말 조금이라도 더 빨리 했으면 그런 안타까운 환자들이 참 많이 방문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자기 환자들한테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하면은 건강검진에서 발견하셨다는 분들이 거의 한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2년 사이에 이렇게 됐다고 너무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그래도 조기에 이상 징후를 빨리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건강검진 하면 위장 내시경 이제 하는데요. 위장 내시경하고 네, 장상피 화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 하시면 안 되겠죠. 장상피 화생이 있다는 뜻은 위 점막 세포가 장 세포처럼 변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징조입니다. 간단한 위염에서 더 발전한 것이 장상피 화생인데요. 장상피 화생의 다음 단계는 바로 뭘까요? 위암이 됩니다. 내가 건강검진에서 장상피 화생이래. 이게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지속했을 때 빠르면 1, 2년 내에도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시겠죠. 장내시경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용종을 뗐어요. 선종을 뗐어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데 정상장에서 이렇게 선종과 용종이 2년마다 생겼다? 그러면 아무리 양성이라 할지라도 이런 양성 종양들이 많이 생기는 몸의 환경은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선종 있었어요. 선종 3cm를 수술로 잘라내셨는데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폐암 4기가 되셨거든요. 자, 위와 장의 상태를 정말 살펴보는 것만 해도 나의 건강 지표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위내시경, 장내시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장에 만약에 잔혈 검사를 했을 때 변에서 피가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대장암의 또 하나의 징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결과들을 잘 다루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혈액 검사로 갈 때 혈액 검사 너무 기본만 하시는데 거기에 조금만 돈을 추가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지표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종양 표지자라는 거를 좀 몇 가지를 추가해 주세요. 첫 번째는 CEA라는 건데 이거는 폐하고 대장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 CA19-9 간담 췌장을 보는 거고, PSA 남자분은 이게 전립선 암의 그 정도를 보는 겁니다. 여자분은 CA125 난소 자궁의 그 암의 지표를 볼 수가 있어요. 1, 2, 3기까지는 이 수치가 다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섰다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물론 뭐 CA19-9가 뭐 35까지 정상인데 45, 뭐 50 이 정도가 됐다고 해서 당장 뭐 전신 CT를 찍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3개월 후에도 CA19-가 더 증가하였다면은 이거는 내 몸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이요법부터 시작하고 제가 항상 말하고 있는 금지식품 지키고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검사하면은 네. 사실 일반인 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열방상담소 유튜브 채널에도 혈액 지표로 암을 뭐 진단하는 법 뭐 이런 거를 올려놨고 저의 책에도 굉장히 많이 써놨습니다. 말기암 책, 캔서 위너 다 써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열방상담소가 주로 하는 일이 이 혈액 지표의 의미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열방상담소의 하나의 상담 과정이고요. 저희는 이것을 1년씩 저희가 관리를 해드립니다. 일단 상담에 오시면 이런 혈액 지표를 의미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추이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보충제를 추가하고 상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관리를 해드린다는 점, 그리고 우리 혈액 지표에서 또 중요한 두 번째 염증 수치 관리입니다. CRP 급성 염증 수치를 나타내고요. ESR은 만성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데 정상인 분들이라면 이 수치가 다 정상 범위 안에 와 있습니다. 근데 암이라든지 아무래도 암이
올 것 같은 그런 미병 단계인 분들은 이 수치가 살짝 오버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빨리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바로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우리 몸의 어떤 대사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혈당과 콜레스테롤 지표입니다. 혈당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 당화 혈색소는 3개월 평균의 혈액 내 그 혈당 지표인데요. 단순히 그날 아침에 공복 혈당만 보지 마시고 당화 혈색소까지 나오도록 혈액 검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00이 넘지 않도록 공복 혈당, 그리고 3개월 평균은 5.6이 넘지 않도록 식단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모든 질병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첫 번째 조성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총 콜레스테롤이 200이 넘어간다, 중성지방도 막 230이 넘어간다, 이러면 불필요한 지방이 몸 안에 오버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몽땅 주스 시작을 하셔야 되죠. 우리 환자들이 암인데 이렇게 식이요법을 하시게 되면 일단 혈당과 콜레스테롤부터 좀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달 이렇게 금지식품 지키고 몽땅 주스 요법 하시면 한두 달에 총 콜레스테롤 30포인트는 무난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시경 검사하고 장도 하고 혈액 검사도 했는데 그냥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대강 정상이네. 모든 수치가 대강 정상은 없습니다. 정확히 정상 범위의 중간 범위에 와 있는 것이 가장 최고로 좋고요. 그 다음 우리 유방 초음파 찍잖아요. 또 유방 엑스레이 이런 걸 찍는데 2년 전보다 결절이나 석회가 더 늘었다, 이거는 정말 또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석회화를 쭉 관찰하다가 그것이 일기암 또는 굉장히 더 빠르게 2, 3기로 2년 내에 변하는 그런 결과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되고, 자, 4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초음파, 유방 초음파까지 엑스레이 이렇게 눌러서 찍는 엑스레이 말고 초음파까지 꼭 해주시고요. 저는 또 폐도 한번 정확히 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폐에서도 미세한 어떤 결절들이 2년 전에도 있는데 뭐 그대로 크기가 그대로이면 좋겠지만 크기가 조금이라도 자랐다면 이것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양 표지자의 지표는 정말 굉장히 정확해요. 그것이 근데 선생님들은 워낙 많잖아요. 우리 건강검진센터 보면 환자들이 엄청 많은데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체크아웃을 해주시겠지만 간단히 이렇게 서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SA, 남자분 같이 전립선 암을 보는 PSA는 굉장히 예민한 지표예요. PSA가 정상보다 완전히 높아졌다, 그러면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놓치기 쉬운 항목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추가를 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 혈액 검사에서 해주지 않아요. 저 비타민 D도 추가할게요 라고 해서 금액을 추가하시면 돼요. 또 뭐 NK 세포 활성도 이런 것도 조금 금액을 내서, 어차피 피를 한 번에 뽑잖아요. 그 한 번에 뽑는 피로 굉장히 다각도의 건강의 요소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NK 세포 활성도가 500 이상이 정상인데 벌써 100이다, 또는 500 이하의 수치에 머물러 있다면 나의 그 면역 세포들이 하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NK 세포 활성도가 100 이하인 분들은 거의 암 환자에 준하는 그런 면역 상태입니다. 면역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염증도 체크하고 우리의 대사도 체크를 한다면 한 번에 10가지를 다 체크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위 내시경을 했을 때 장상피 화생인 경우 추가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나 선종이 나왔다면 반드시 식단 관리와 뭔가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혈액검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첫 번째 종양 표지자, CEA 폐대장, CA19-9 간담췌장, PSA는 전립선, CA125는 자궁과 난소를 보고 이 수치가 올라간 다음에 바로 큰 병원에 가셔서 정밀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에는 비타민 D, 또 NK세포 활성도를 검사하는 거를 항목을 추가하시면 좋다. 혈당, 또 당화 혈색소, 콜레스테롤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서 대사 관련 질환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폐 엑스레이, 유방 초음파 반드시 찍고 작년보다 2년 전보다
전보다 석회화나 결절이 더 늘었다면 이것도 빨간색 등이 켜졌다, 경고등이 우리 몸 안에 켜졌다고 생각을 하셔라. 그래서 올해도 연초에 건강검진을 잘 하시고요, 그걸 해석을 잘 하심으로써 올해의 건강, 또 5년 후 10년 후의 건강까지 우리가 챙기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또 만나요.